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골격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피지컬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학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암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이것에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만이 살길이다가 요구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뼈는 206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것에 대해 다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 또한 모든 뼈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학문에 있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판단을 잘 하셔서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뼈에 대해 초점을 두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해당 학문을 요구하는 직업에 따라서 시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뼈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한다면 전문성은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어리버리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다룬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풀어나간 영상임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5가지의 뼈의 유형이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두개골, 견갑골 같이 평평한 뼈, 상완골, 대퇴골 같은 긴 뼈, 손과 발에 존재하는 짧은 뼈, 척추, 골반대와 같이 불규칙한 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뼈와 같은 종잡뼈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들이 뼈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메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크게 지지, 보호, 혈액세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지작용으로는 건축물로 비유했을 때 뼈는 철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 토대로서 우리 몸을 받치고 근육과 협력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힘줄과 인대와 같이 힘이 센 조직들이 뼈에 붙어 있어서 움직임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자, 보호작용으로는 우리의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뇌나 내장기는 단단한 뼛속에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혈액세포는 두개골, 척추, 늑골, 흉골, 어깨와 골반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고요. 칼슘과 염분과 같은 무기질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세포에 관해서는 농도차를 이용해 칼슘과 인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전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까지 공부하신다면 피지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조금 더 전문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우선 뼈는 우리 몸의 형태를 이룸으로써 지지와 보호작용을 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골격은 206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중축 골격 80개, 사지 골격 126개로 나뉘어집니다. 중축 골격에서 척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추, 흉추, 요추, 서비컬, 소라식, 룸바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경추 위로는 바로 두개골과 얼굴뼈가 존재하고요. 이 밑으로는 갈비뼈를 달고 있는 흉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허리 통증과 관련이 깊은 요추. 이 밑으로 꼬리뼈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크게는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로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우주를 닮았다고 하죠. 이것을 천체에 비유하자면 경추는 7개니까 아침 7시,
흉추는 12개니까 정오 12시, 요추는 저녁 5시라서 5개가 존재하구나. 이렇게 우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또 외우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한 경추에서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아틀라스가 받은 형벌은 목디스크 문제와 어깨 통증이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추 1번이 그만큼 지구와 같은 머리를 떠받칠 때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뼈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서 공부하면 우리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기억에 더 잘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예시로 들어봤고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몸에 대해 접근할 때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청골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청골은 5개의 뼈가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좀 생김새가 뭐랄까 꼭 고도의 화석처럼 생겼죠. 얘는 골반을 구성하는 하나의 뼈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이크럼인데 이건 신성하다는 라틴의 어원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제가 좀 흥미로운 내용을 찾았습니다. 바로 뉴 셀프 뉴 월드라는 책이거든요. 이 해당 책은 우리의 존재를 신화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인류 역사에 관한 탐구를 주로 다룬 책인데요. 여튼 이 책에서 청골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리는 신과 부활에 관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하다는 어원과 접목이 된 뼈 이름입니다. 또한 매우 단단해서 코끼리가 밟아도 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마사지에 있어서도 청골을 밟거나 지탱을 해서 컴퍼스처럼 몸을 이동시키는 지점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밑에 꼬리뼈는 직접적으로 크게 닿을 필요는 없으므로 우리 몸 중심에 경추, 흉추, 요추가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척추 레벨, 즉 정렬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해답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다음 사지의 뼈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체에서는 어깨, 하체는 골반을 중심으로 잡고 뻗어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깨는 쇄골과 견갑골이 팔과 몸통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날개뼈라고 하죠. 이름처럼 등의 움직임에 크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깨 문제는 등의 문제와도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쇄골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미적으로도 여성분들에게 크게 관심을 얻는 뼈죠. 인체에서 가장 약한 뼈이기도 하지만 가장 회복력이 좋은 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의 연결성은 뼈보다는 근육을 통한 연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달고 있는 팔뼈가 상완골, 전완골이 있으며 끝에 마치 물갈퀴처럼 손가락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마디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작업을 해 주었을 때 관리의 완성도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체로 넘어가 볼게요. 골반대는 상하체를 이어주는 뼈이면서 뱃속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는 뼈입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뼈인데요. 보시면 모양이 뒤집어진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삼각형 구조로 위치를 만들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골반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동작이 데드리프트라고 보는데요.
이 축을 중심으로 상하체에 적절한 너비를 설정했을 때 무게를 잘 들 수 있는 원리 또한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마사지를 함에 있어서도 나의 힘을 잘 실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골반의 높낮이와 스트레치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찾아볼 수도 있는 용도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다리뼈가 존재하는데요. 허벅지라고 할 수 있는 대퇴골과 이렇게 작고 귀여운 무릎뼈를 지나서 앞뒤로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대퇴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혹 해당 뼈에 골절이 생기더라도 티가 잘 나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마사지를 할 때에 혹시라도 이러한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부상이나 수술의 여부를 물어보면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과 더불어 마사지를 행할 때에 평소 좋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변형된 관절의 압박을 가하게 될 때 오히려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도 뼈 문제를 알아야 하겠죠. 이 밖에도 골반에서 소리나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바로 이 대퇴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아까 상체와 같이 하체 또한 정강이와 종아리 끝에 발목과 발가락 뼈가 손과 같이 물갈퀴 형태로 뻗어 있어서 여기까지 한 세트로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특히 발 뒤꿈치 뼈와 발 허리뼈가 메인이 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이 높은 구두 신는 게 단순 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릎과 골반, 허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 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뼈에 대해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힘줄과 근육이 붙어 있는지 그 지점을 얘기할 때 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뼈가 이어지는 부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소켓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 문제와 어떤 움직임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와 함께 다뤄나가야 의미 있는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각자 방향성에 따라서 공부의 깊이가 달라지겠지만 기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 퀄리티를 결정짓는 것은 이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사지함에 앞서 뼈 구조를 안다는 것은 관절 기능의 가동 범위와 유연성 증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뼈의 구조를 알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간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절과 뼈는 종합적인 형식이고 또 근육과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 이에 관해서 앞으로 알아봐야 하고요. 또 알고 싶은 내용도 많아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